팀 닥터에 대한 오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닥터 풋볼이 그것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박사님, 최근에 팀 닥터에 대한 오해들이 좀 넘쳐나고 있어요. 사실 스포츠계에서도 이 정의가 확실치 않은데 확실히 팀 닥터는 뭔가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팀닥터라는 이름이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알려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팀, 저 팀, 팀닥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팀닥터란 무엇인가? 팀닥터는 다른 말로 이제 팀 주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 의학을 전공한 어떤 면허 소지자입니다. 그래서 의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그런 의사들 중에서 스포츠 팀의 선수나 아니면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의학적 책임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사를 팀 닥터, 팀 주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이제 국제적으로 팀 닥터, 팀 주치, 뭐 영어로 팀 피지션이라고 이제 통용을 하고 우리 축구계에서는 피파에서도 이제 팀 닥터를 정의를 할 때 이제 의사 면허를 가진 의학 전문가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축구 기자가 됐을 때 놀랐던 게 뭐 이렇게 선수 이렇게 부딪히면 닥터 선생님이 달려간다고 닥터 막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분들이 물리치료사거나 트레이너거나 아니 마사지사거나 이런 되게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 팀 닥터가 아니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의사라는 직역의 어떤 숫자가 너무 이제 적었고 특히 스포츠계에서도 전문 그 의사를 고용할 만큼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또 협업이 잘 안 됐던 시대이다 보니 이제 주변에서 쉽게 접근하고 또 선수들의 몸 관리나 이런 체력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같이 업무를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닥터라고 잘못 불러왔던 그런 관행이 있는 것이죠. 일종의 이제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관행은 관행이고 우린 정확히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고 최근에 이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 닥터가 폭행에 연루가 되고 굉장히 팀 닥터의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실추됐죠. 네, 실추가 됐고 그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저도 속해 있는 대한스포츠의학회라는 단체에서 팀 닥터에 대한 오해를 이제 각 언론사에 이제 보도자료를 배포를 해서 바로잡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명칭이 별거냐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 명칭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고 이 명칭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저희가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팀 닥터에 대한 정의는 알아봤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어떤 걸 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팀 닥터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네, 팀 닥터는 이제 팀 내에서 어떤 팀 트레이너 혹은 뭐 물리치료사 혹은 피지컬 코치 혹은 마사지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리더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팀 닥터는 그 역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부상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선수들의 질병 관리 혹은 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예방 업무가 이제 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중이나 뭐 훈련 중에 그 응급 상황에 대한 어떤 처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팀 닥터의 역할은 역시나 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은데 사실 아까 명칭 얘기도 했지만 팀 닥터에 대한 속설이나 아니면 알고 계신 것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님한테 오늘은 그것이 알고 싶다 컨셉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팀 닥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가 아닌 사람은 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팀 닥터라고 이제 불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의학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그를 팀 닥터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사 외에 이제 다른 직역, 메디컬 스텝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른 직역은 그에 맞는 이제 호칭이 따로 있는 것이죠. 뭐 물리치료사는 우리 유럽에서는 피지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들은 우리 미국 쪽에서는 이제 선수 트레이너, 재활 트레이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뭐 운동 처방사, 운동 건강 관리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돼야지 선수들이나 아니면 다른 팀 관계자들 혹은 일반 팬분들이 이제 그 직역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축구가 세분화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역할에 따라 제대로 불러주는 것도 알기 쉬운 부분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았어요. 정형외과 의사만 팀닥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팀 닥터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스포츠 의학을 전공한 선생님들, 그 전문 과목의 출신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이제 팀 닥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아주 오래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아과 의사도 이제 그 주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과 의사도 주치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각 전문 과목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들이 이제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포츠 의학 혹은 이제 팀 내에서의 어떤 주치의 역할은 자기 전문 과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대략 교통 정리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건 꼭 뭐 MRI를 찍어야 된다든지 다른 전문 과목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그 전문 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질환만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것은 당연하지만 꼭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그런 걸 총괄하는 팀장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과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 해박 주변에 이제 스포츠 의학의 기본적인 지식, 그다음에 기본적인 배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험만 충족을 한다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생뚱맞게 전혀 스포츠 의학에 대한 어떤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주치의로 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고 또 뭐 특히 이제 프로구단에서 뭐 협약이 돼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스포츠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는 선생님들이 이제 간혹 낙하산처럼 오시는 경우가 있죠. 그 선생님들이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팀 주치를 처음 맡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선수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과 의사라 하더라도 이 스포츠 의학을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은 괜찮지만 정형외과 의사라도 이 스포츠 의학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 자체로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경기장에서 이제 심장 마비로 쓰러지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그 전문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팀 닥터가 이렇게 중요하고 사실은 이렇게 왜곡돼 있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진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건 국가대표팀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국가대표팀의 팀 닥터는 풀타임입니까? 현재까지 풀타임이었던 적은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주치를 하셨던 선생님 한 분만 이제 풀타임으로 주치를 하신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파트타임이었던 것이죠. 근데 왜 그때는 풀타임이었다가 지금 파트타임이 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뭐 비용 문제도 있고 또 대표팀의 어떤 그 업무 자체가 소집 후에 이벤트를 커버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풀타임이 좀 힘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풀타임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다른 나라들의 그 클럽 팀들은 대부분 이제 풀타임 경우가 많죠. 특히 뭐 이번에 우승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어시스턴트를 고용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있는 그런 팀입니다. 스포츠 과학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선수들의 그 몸값을 염두에 두면 이 아주 작은 부상이나 어떤 선수들의 몸 관리가 이 굉장히 효율적이어야지 되고 또 우리가 그 비싼 고가의 차를
뭐 동네에 있는 정비소에 맡길 수가 없듯이 네네. 네, 몸값이 높은 선수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제 맡기자 이런 어떤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뭐 지금 EPL 얘기를 하셨는데 리버풀은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풀타임 팀 닥터와 어시스턴트도 고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EPL 구단들은 대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EPL도 이제 작은 규모의 팀들은 뭐 당연히 이제 풀타임으로 주치의를 고용할 수는 없지만 뭐 빅4 정도 되는 팀에서는 당연히 풀타임으로 이제 고용을 하고 있고 또 아카데미 팀들도 그 전담하는 그런 팀 주치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팀 주치의도 아카데미 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군 팀으로 이 올라가는 승격을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의학을 전공했더라도 처음부터 이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나중에는 그 경험치나 능력치가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에 있는 지금 그 주치를 하고 있으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이제 처음에는 물리치료사 출신이었죠. 네, 물리치료사를 하시다가 피지오를 하시다가 아이스하키 팀에 이제 물리치료사로 고용이 됐었고 그런 다음에 의학을 다시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된 이후에 리버풀 아카데미에 처음 취직을 이제 하셨죠. 그런 다음에 1군 팀의 주치의를 맡은 그런 어떤 단계가 있는 거죠. 뭔가 입지전적이고 재미있는데 네. 이 얘기는 재밌으니까 저희가 다음 편에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좀 K리그로 다시 돌아와 보면 그러면 당연히 국가대표팀도 팀닥터가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K리그도 팀닥터가 풀타임이 아닙니까? K리그에는 지금 풀타임으로 계약이 되신 팀 닥터는 없습니다. 22개 중에 아예 없는 거예요? 1, 2부를 합쳐서? 그렇죠. 아예 없고 이제 AFC에서 그 클럽 라이센싱 과정 중에 이제 팀 주치를 등록을 반드시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팀 주치는 각 구단이 다 이제 계약된 선생님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정식으로 페이퍼로 계약이 체결이 됐냐는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에서 주치를 할 때는 저는 서류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한 그런 주치 역할을 했었는데요. 위촉장을 받고. 네, 보통은 위촉장에다가 이제 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어떤 뭐 보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K리그 주치 선생님들은 뭐 구두 계약 내지는 그런 어떤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뭐 어쨌든 100번 양보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풀타임은 아니더라도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계약서 유무가 이제 굉장히 책임과 의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없기 때문에 그 팀 주치의 어떤 권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팀 주치의 권한이나 권리라고 하면 우리 이탈리아 축구 클럽 팀의 주치의 역할이 선수단하고 선수단의 어떤 뭐 스태프들에 대한 건강 관리에 대한 정권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법으로 보장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 주치의 어떤 권한이 이제 막강하다는 거죠. 특히 선수들의 부상이나 건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이 계약서가 작성이 안 되고 계약 관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선수들의 부상에 대해서 뭐 코칭 스태프나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복귀라든지 아니면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제외시킨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곳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약 관계도 확실해지고 산업적으로 더 잘 되면 팀닥터도 풀타임을 고용하는 것이 K리그에도 좋은 일이 되겠네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응분의 책임이나 의무도 당연히 이제 권리에 뒤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 메디컬 스태프들 특히 이제 팀 주치도 유럽 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감독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관계에 의해서 같이 가거나 하는데 그만큼 감독과의 어떤 신뢰 관계라든지 이런 의학적인 술기 아니면 판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그 형성이 되고 또 그 결정이 팀의 어떤 경기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가는 반면에 이제 K리그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한 것이죠. 저도 예전에 박사님 말씀 듣고 마르첼로 리피 감독 경우를 봤는데 리피 감독은 이탈리아 대표팀 주치했던 사람을 광주 홍대에 데려왔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 많은 이제 우리 유럽에 있는 팀들의 그 감독들이 자기 주치를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게 왜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건 중국 기자한테 직접 들은 겁니다. 장림펑이라는 수비수가 있는데 이 선수를 부상을 한 걸 1년 동안 못 고친다고 했대요. 1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 이탈리아 주치의가 4개월 만에 고쳐서 중국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뭐 본인이 직접 고쳤다라기보다는 어떤 검사라든지 이런 판단 그런 다음에 행하는 그런 실행하는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수의 부상을 결정하는 부상의 어떤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선수한테 꼭 필요한 어떤 진단이나 아니면 진단을 위한 검사 이런 것들을 권유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이 선수를 계속 부상에 대해서 대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부상에 대한 잘못된 방향의 이 관리 감독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복귀도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선수의 어떤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진짜 다 듣고 보니까 선수들 몸값이 얼만데 그 주치의한테 돈을 아까워하냐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듣고 보니까 팀닥터라는 게 이제 명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팀닥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리그가 좀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팀닥터는 절대 그 선수를 뭐 폭행하거나 아니면 선수를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선수의 어떤 부상과 선수의 건강을 잘 챙기고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팀닥터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역할 또 어떤 정확한 정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잡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닥터풋볼이 거의 처음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버전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이왕 한 김에 EPL 스포츠 사이언티스트 팀, EPL 주치의에 대해서 다음 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마무리해 주시죠.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